분식집 내부 긴장된 공기에서 한 남성은 할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할머니, 김 상담사 감옥 간 거, 그거 당신 때문이라면서요? 할머니는 두 손이 떨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잘못된 짓을 막은 것뿐이에요. 우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수진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도망치세요. 이 사람 진짜 조직의 두목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이른 새벽 4시 분식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할머니, 또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에서 만난 영희 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몸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는 항상 제 걱정을 해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해온 사이라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이런 평범한 인사들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줄은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녀 수진이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종종 찾아와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눈빛이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다. 할머니, 혹시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건강검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할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한 걱정인 것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며칠 후 수진이가 또다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비싼 건강보조식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니? 비쌀 텐데.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한다던 수진이가 어떻게 이런 비싼 것들을 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돈 괜찮니?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영희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요즘 수진이가 자주 온다면서? 응, 왜? 글쎄, 며칠 전에 보니까 수진이가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 영희 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뭔가 계획이 어쩌고 하더라고. 그리고 돈 얘기도. 영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관심, 비싼 선물들, 그리고 영희 언니가 들었다는 이상한 전화통화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분식집 문을 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보험 상담사분이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상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이라는 말에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수진이가 더욱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이에도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치료비도 다 나오고. 하지만 저는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보험은 복잡하고 어려워.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겠니? 제가 머뭇거리자 수진이가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때 한 남성이 분식집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상담사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양이 할머님을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김 상담사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할머님, 평소 건강은 어떠세요? 분식집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는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할머님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예요. 월 보험료도 부담되지 않고 만약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모든 비용이 보장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좋은 조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험료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녀의 효심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결국 저는 수진이와 김 상담사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김 상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님의 건강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예요.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나니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김 상담사가 떠난 후 영희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무슨 일이야? 정장 입은 남자가 왔다 갔더라고. 보험 가입했어? 제가 대답하자 영희 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보험? 갑자기 왜? 수진이가 권해서. 언니, 요즘 보험 사기가 많다던데 조심해야 해. 영희 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저는 여전히 수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험 가입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효심은 진짜일까요?
김 상담사의 달콤한 말들은 믿을 만한 걸까요?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직감일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보험 가입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진이가 또다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김 상담사님이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제안이니? 할머니의 분식집을 담보로 해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큰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식집을 담보로? 그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만약에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집을 팔아도 모자라요.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분식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김 상담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왜인지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분식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좋은 입지에 있으시네요. 등기부등본? 언제 그걸 확인했나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자 김 상담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게 보험 가입 심사를 위해서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설명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험 가입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영희 언니가 분식집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잠깐만.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요즘 보험 사기단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식집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 상담사와 수진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 상담사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이도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희 언니와 함께 보험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언니,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영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도 이상해. 보장 내용은 별로 없는데 제약 조건은 너무 많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해야 했고 해지할 때는 큰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 맞나?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어제 영희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했다면서요? 수진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희 언니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해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진이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이 보험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물론이에요, 할머니. 왜 저를 의심하세요? 수진이가 조금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분식집으로 오셨습니다. 순덕이 여사,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했다면서? 네, 왜요? 요즘 이 동네에 가짜 보험 상담사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피해를 당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식 보험회사에서 가입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보험 서류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관심, 의심스러운 보험 상품, 김 상담사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상담사라는 분이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의 대답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 보험 상품은 뭔가요? 제가 보험 상품명을 말하자 더욱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기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수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설마 손녀가 할머니를 속였다는 말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분식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평소와 똑같은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짜로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모르니? 뭘 모른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전화해 봤어. 김 상담사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가입한 보험 상품도 없다더라. 제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정식 보험회사였는데.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 일에 연루된 거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럼 왜 가짜 보험회사를 소개했니? 저도 몰랐어요. 김 상담사가 정식 회사라고 했거든요. 수진이가 억지로 변명하고 있었지만 그 거짓말이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손녀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할머니를 속였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 상담사가 보험 사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이용한 거니? 30년 넘게 키워준 할머니를? 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 가입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분식집을 담보로 잡자는 것도 내 계획이었니? 그건 김 상담사가. 수진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분식집까지 빼앗으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영희 언니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큰일 났어. 김 상담사라는 놈이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어디 가니? 제가 막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가려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수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분식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손녀의 배신, 사기꾼들에게 당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어놓았지만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영희 언니가 매일 찾아와서 위로해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런 일로 너무 낙담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손녀마저 저를 속였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며칠 후 김 상담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님, 보험료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입금 안 하셨네요. 그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그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수진이가 다 말했어요. 수진 양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할머님이 서명한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김 상담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속수무책인 건가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잃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분식집 담보건도 빨리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김 상담사가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식집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희망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분식집에 낯선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 기자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기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님께서 보험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 기자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나요?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박 기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지만 매우 진지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할머님, 혹시 김모 씨라는 가짜 보험 상담사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피해자 중 한 분이시군요. 사실 김모 씨는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 기자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5명이 넘어요. 그 서류들을 보니 정말로 여러 명의 할머니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군요. 네, 할머님. 그리고 이 사기단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박 기자의 말에 제 마음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가요? 할머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할머니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 기자의 제안을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희 언니가 분식집으로 들어오면서 박 기자를 발견했습니다. 순덕이 언니, 이분은 누구세요? 기자님이세요. 우리 도와주러 오셨어요. 제가 설명하자 영희 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희망이 생긴 건가요? 박 기자는 저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김 상담사가 다시 연락을 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그때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 계획이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수진 양과는 연락이 되나요? 박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수진 양도 함께 잡아야겠네요. 아마 이 사기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범죄자가 되어버린 건가요? 아무리 돈이 급했다고 해도 할머니를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키워준 손녀인데 감옥에 가게 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김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분식집 담보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박 기자가 미리 준비해준 녹음기를 켜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할머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벌써 계약을 마쳤거든요. 김 상담사가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약을 했다고요? 네. 이 동네 할머니들 여러분이 저희 상품에 만족하고 계세요. 그 대화를 통해 김 상담사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박 기자가 손짓으로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이죠, 할머님. 김 상담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는데 이번에는 분식집을 완전히 넘겨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아, 더 좋은 조건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품이에요. 그의 거짓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갑자기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 것 같니? 할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김 상담사한테 속은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점점 큰 범죄에 연루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기자가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진 양, 혹시 이 사기단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누구세요? 수진이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기자고 할머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진아,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너도 솔직하게 말해봐. 제가 수진이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김 상담사가 협박을 했어요. 할머니를 더 속이지 않으면 제 빚을 폭로하겠다고. 드디어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협박이었나요? 박 기자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빌미로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 상담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네. 조직이 꽤 커요. 리더 격인 사람이 따로 있고 김 상담사는 그냥 실무자예요. 수진이의 증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큰 모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박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큰 모임이라니?
지금까지 속인 할머니들의 재산을 정리하는 모임이에요. 거기서 다 나눠 가질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박 기자는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사기단의 모임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들을 잡을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박 기자는 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님, 김 상담사를 만나서 직접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촬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 상담사한테 할머니가 큰 돈을 준비했다고 거짓말할게요. 너 정말 괜찮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며칠간의 준비 끝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진이가 김 상담사를 분식집으로 불러내고 저는 가짜 돈을 준비해서 거래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박 기자는 숨어서 모든 것을 촬영하고 경찰은 신호와 함께 현장에 들이닥치기로 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 기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계획이 성공할까요? 김 상담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정말로 제 편이 된 걸까요? 많은 의문들이 있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작전 당일 아침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박 기자는 분식집 뒤편에 숨어서 카메라를 설치했고 경찰들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분식집을 운영하는 척했습니다. 수진이가 김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결심을 하셨어요. 큰 돈을 준비해 놨다고 하시는데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김 상담사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김 상담사가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님,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분식집 등기권리증은 준비하셨죠? 여기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수수료 500만 원도 준비하셨나요? 김 상담사가 욕심을 드러내며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가짜 돈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박 기자가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 상담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할머님, 혹시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들킬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상담사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죠. 그가 일어서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가시면 안 되죠. 하지만 김 상담사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오늘은 그만할게요.
그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 상담사가 분식집을 나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돈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가시려고 해요?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상담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아무것도 숨기고 계신 게 없죠? 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뭘 숨겨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그때 영희 언니가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긴장한 표정이야? 영희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보험 계약하고 있어. 아, 그 좋다는 보험 말이지? 영희 언니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김 상담사의 의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도 그 보험에 관심이 있는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김 상담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사기 행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님도 분식집을 하시죠? 그럼 할머님 분식집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담보로 잡으면 뭐가 좋은가요? 나중에 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박 기자가 숨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김 상담사는 완전히 방심한 채로 사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보험은 우리가 만든 가짜 상품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네요? 뭘 속여요? 어차피 할머니들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의 말에 영희 언니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경찰을 부를 때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요. 수진이가 자리를 떠나면서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들이 분식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상담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가짜 보험 상품으로 노인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식 보험 상담사라고요. 김 상담사가 발악하며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기자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서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담겨 있어요. 당신이 직접 가짜 보험이라고 인정한 것까지 말이죠. 김 상담사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님들, 정말 훌륭하셨어요. 경찰관이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상담사 외에 다른 공범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네, 조직의 리더가 따로 있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잡아야 진짜로 끝나는 거죠. 김 상담사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할머니들,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조직은 생각보다 커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승리했으니까 다음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분식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희 언니, 박 기자, 수진이, 그리고 도와주신 경찰관들까지 모여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박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 상담사를 잡은 지 며칠 후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줄 알았습니다. 분식집도 예전처럼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김 상담사보다 훨씬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시죠?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 상담사의 상사입니다. 그 친구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들었네요. 그의 말투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 우리 김 상담사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가 테이블에 주먹을 치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안의 그릇들이 덜컥거렸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조직을 얕보시면 안 됩니다. 김 상담사는 그냥 말단이었어요. 그가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진짜 큰 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분식집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냈는데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상황이 급작스럽게 심각해졌습니다. 낯선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양도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둘 다 우리 손안에 들어왔군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박 기자가 경찰과 함께 분식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낯선 남성이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함정이었군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기 조직의 진짜 리더죠?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리더라니, 저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예요. 그가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상담사한테 할머니들을 속이라고 지시한 것도 이 사람이고 제 빚을 빌미로 협박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보험 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박 기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대출 사기까지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이 넘어요. 그제야 이 사건의 진짜 규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말로만 하면 다 증거가 되나요? 하지만 박 기자와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계좌 추적, 통화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직적 사기,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드디어 이 모든 악몽의 진짜 주인공이 잡힌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진정으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리더까지 잡혔으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분식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뭔 일이니?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수진이의 고백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김 상담사도 저 리더도 다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손녀가 이 모든 사기극의 진짜 주인공이었다니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너무 많아서 저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를 속인 거니? 30년 넘게 키워준 할머니를 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할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았고, 그때 박 기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큰일입니다. 수진 양이 할머님 명의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분식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물어봤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 양이 협조해야 해요. 박 기자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양, 이제라도 진실을 모두 말해주세요. 수진이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불법 도박에 빠져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 재산을 노린 거예요. 김 상담사와 그 리더는 제가 돈을 주고 고용한 배우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완전한 고백을 듣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손녀가 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경찰서에 자수하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빌린 돈도 평생에 걸쳐서라도 다 갚겠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 기자가 중간에서 조율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수진 양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할머님 명의로 받은 대출들은 사기로 인한 것이니까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선처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만 자수와 참회를 인정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사정을 이해해 주어서 큰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분식집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용감한 할머니. 사람들의 격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감옥에서 나온 후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분식집에 나와서 일을 도왔고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저는 손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박 기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른 할머니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영희 언니와 함께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순덕이 언니, 정말 험한 일을 겪었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거야.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으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진정한 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말이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용서를 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이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